어느 몹시 추운 겨울날 길에 쓰러진 그녀를 어느 착한 부부가 구해낸다. 아내가 임신으로 일을 쉬게 되자 부부는 아예 그녀를 가게 점원으로 채용한다. 설거지는 할 줄 알지? 저 어차피 한동안 일 못 하잖아요. 그러던 어느 날 미군 하나가 젊고 예쁜 그녀에게 눈독을 들인다. 살려주세요. 저 내쫓지 마세요. 괜찮아. 벌레 한 마리 죽인 거야. 부러진 그녀의 손톱을 본 남편은 그녀에게 조각이라는 킬러의 이름을 지어주고 잔혹하고 은밀한 암살자의 세계로 이끈다. 그로부터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르고 아니 저 임산부석에 앉은 아저씨도 있는데 왜 나한테 이러세요? 지켜보던 노파가 조용히 머리의 비녀를 뽑아든다. 할머니가 돌았나? 그리고 다음 순간 지하철 화장실에서 쓰러진 백발의 노파. 그녀가 바로 노년이 된 조각이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조각은 다친 유기견 한 마리를 발견한다. 원래라면 남의 일에 절대 신경 쓰지 않겠지만 웬일인지 새벽까지 도통 잠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 개를 품에 안고 유기견 보호소로 향한다. 근데 이 녀석이 워낙 노견이라 결국 안락사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늙고 병든 개의 모습에서 자신을 겹쳐본 조각은 결국 이 녀석을 직접 거두기로 결심한다. 다음 날 조각은 소속된 킬러 에이전시 본사로 출근한다. 수십 년 전 남편의 손에 이끌려 이곳에 온 뒤로 그녀는 오직 살인만을 업으로 삼으며 살아왔다. 물론 사회의 쓰레기들만 처리한다는 원칙하에 어플로 딱딱하면 끝나는 건데 대모님만 유독이래. 조각은 사무원 조협의 툴툴거림을 가볍게 무시한다. 이거 그 입구에 있는 여자 거니? 아 별거 아니에요. 조각이 본사에 올 때마다 눈에 밟히는 여자가 있다. 약쟁이에게 아들을 잃고 매일 시위 중인 홍 여사. 하지만 사건의 배후가 워낙 까다로운 탓에 손 실장은 그녀의 의뢰를 한사코 거절하는 중이다. 그리고 장병원에 건강검진 예약 잡아놨어요. 절차도 지키래서. 같은 시각 문박에서는 손 실장이 신입 킬러 투우를 거칠게 다그치고 있다. 투우의 살인 방식이 너무 요란하고 눈에 띄어서 에이전시의 은밀한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사실 며칠 전 투우는 비대 쫓기는 벼랑 끝 양아치로 위장한 채 장기 밀매 조직을 제 발로 찾아가 자신의 신장을 팔겠다며 함정을 파고 접근했다. 요거까지 해가지고 내가 3개 더 얹어드릴게. 아니 안경값도 엄청 올랐는데 왜 눈가는 10년 전 그대로냐고. 어? 화끈하게 큰 거 하나 맞춰드릴게. 누가 그랬어요? 얼마 전에 너 눈가랑 뽑았다며. 어? 그래도 이렇게 하시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목적이. 목적? 유명해지. 마침 현장을 답사하러 온 손 실장이 우연히 투우의 이 미친 짓을 목격하게 된다. 손 실장이 다급히 차를 몰아 쫓아가 보지만 투우는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다. 투우의 악명 떨치기 작전은 완벽히 먹혀들었고 예상대로 손 실장은 그를 스카우트했다. 하지만 천성이 미친 개인 투우는 통제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조각의 날카로운 비녀가 그의 급소를 겨눈다. 그 애가 몰라서 장난 좀 친 건데 그냥 좀 봐주시죠. 투우를 풀어준 조각은 정기검진을 받으러 가고 의사는 그녀의 뇌척수에게
단백질 침전물이 심각하게 쌓였다고 경고한다. 사실 수전증이 심각해 파킨슨병을 의심할 정도지만 조각은 의사에게 애써 사실을 숨긴다. 들키는 순간 에이전시에서 퇴출당할 게 뻔하니까. 한편 그 시각 고참 킬러 뚱보가 한창 임무를 수행 중이다. 이번 타깃은 노인을 학대해온 악질 여자. 그런데 임무를 완수해야 할 결정적 순간 뚱보의 눈에 죽은 딸 은혜의 환영이 보인다. 다음 날 조각은 뉴스를 통해 이 끔찍한 참사를 접한다. 은혜를 닮은 소녀가 사건의 유력한 목격자가 되었고 경찰은 뚱보를 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같은 시각 최고급 오피스텔에 은밀히 잠입한 투. 심 회장은 죽음이 턱 밑까지 온 줄도 모른 채 손 실장 역시 철도 살인 사건 뉴스를 확인한다. 뚱보의 신분이 만천하에 노출된 이상 손 실장은 청부업자를 시켜 그를 제거하려 하는데 때마침 조각에게서 전화가 걸려온다. 내가 할게. 그날 밤 적막한 공동묘지에서 뚱보를 마주한 조각. 사실 뚱보의 딸은 이미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그날 밤 목격자를 죽은 딸로 착각했던 것이다. 조직의 룰을 누구보다 잘 아는 뚱보지만 단 한 번의 실수로 개죽음을 당하고 싶진 않다. 하지만 뚱보의 숨통은 아직 끊어지지 않았고 조각이 위험에 처한 순간 투우가 나타난다. 타인이 자신의 임무에 끼어드는 것도 불쾌하고 오랜 동료가 애송이 손에 죽는 것도 볼 수 없는 조각. 투우는 비아냥거리며 마무리를 그녀에게 넘긴다. 하지만 조각은 도저히 그를 찌를 수 없고 충격에 빠진 조각의 의식은 점차 흐려져 간다. 마침내 정신을 차린 조각. 자신이 낯선 공간에 누워있음을 깨닫고 경계한다. 알고 보니 상대는 유기견 보호소의 수의사다. 눈치 빠른 수의사는 조용히 물러난다. 오늘 일은 각자 사인을 당했는 거죠. 다음 날 조각은 손 실장을 찾아가. 홍 여사의 사건이 아무리 골치 아프더라도 에이전시가 외면해선 안 된다고 쏘아붙인다. 자네가 거절하는 일들, 그게 우리 일이라고. 걔들요. 전국구 마피아들입니다. 거대 조직과 얽히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손 실장. 두 사람의 대화는 결국 평행선을 달리고 만다.
사실 투우는 어젯밤 조각의 뒤를 밟았고 수의사가 그녀를 구해준 것까지 전부 알고 있다. 킬러의 철칙에 따르면 정체를 들킨 목격자는 무조건 제거해야 하는 법. 그러니까 내 눈앞에 띄지 마. 오래 살고 싶으면. 그날 밤 조협이 사무실 문을 잠그고 퇴근하자 사실 투우의 아버지는 에이전시에 의해 암살당했고 당시 암살 임무를 수행했던 킬러가 바로 조각일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다음 날 조각은 수의사의 뒤를 집요하게 밟기 시작한다. 딸의 등하교를 다정하게 챙기는 시간 외에는 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는 남자. 그의 아내가 의료사고로 수술대에서 죽었기 때문이다. 조각은 그의 딸을 따라 과일 가게까지 향한다. 마침 딸을 데리러 온 수의사. 원래라면 바로 이 기회에 자신의 정체를 아는 그를 제거해야 맞지만 조각은 끝내 방아쇠를 당기지 못한다. 수의사는 유기견을 선뜻 구하는 사람 중엔 절대 나쁜 사람이 없다고 굳게 믿고 있다. 나 좋은 사람 아닌데. 그거 좋은 사람만 할 수 있는 대답인데. 조각을 향한 투우의 감정은 기묘하게 얽혀 있다. 지독한 증오와 동시에 묘한 호기심이 공존하는 상태. 손 실장의 말에 따르면 에이전시의 창립자는 류난이라는 남자다. 과거 길거리를 떠돌던 조각을 거두어줬던 그 남자. 그는 억울하게 죽은 아내와 아이의 복수를 위해 아내의 제삿날 무려 28명을 도륙했다. 한 발 늦게 피투성이 현장에 도착했던 조각은 이미 숨을 거둔 류난을 발견했던 것이다. 아니 근데 그게 뭐 언제적 얘기입니까? 유효기가 지난 폐기물은 처분돼야 하지 않겠어요? 조각이 늙은 개를 데리고 여유롭게 산책을 하던 중 우연히 수의사 부녀와 다시 마주친다. 식사 같이 하실래요? 세 사람의 분위기가 훈훈하게 무르익을 무렵 오직 조각만이 이것이 투우의 진님을 직감한다. 아니나 다를까 그날 밤 투우는 수의사의 동물병원에 대놓고 찾아가 싸늘한 말로 살기를 내뿜으며 사냥꾼처럼 본격적인 시동을 거는데 깡차모님. 하지만 투우의 집착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다음 날 투우는 보란듯이 수의사 장모의 과일 가게를 찾아가고 마침 그곳을 주시하던 조각과 정면으로 맞붙는다.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내가 떠날 테니까 그만둬. 뭐 나이 들어보니까 뭐 지켜주고 싶다 뭐 그딴 감정들이 샘솟는 거야 뭐야? 바로 다음 날 투우는 폭발 사고로 완벽히 위장해 수의사 아내의 수술을 집도했던 의사를 죽여버린다. 졸지에 아내의 복수를 한 1순위 용의자가 된 수의사. 얼마 뒤 에이전시에 수의사 암살 의뢰가 들어오고 손 실장은 이 임무를 조각에게 직접 하달한다. 수의사가 사람을 죽일 위인이 아님을 아는 조각. 누구니 의뢰인? 병원장 아들이 강봉회가 지 엄마를 죽였대요. 그래서 복수하겠다고. 하지만 조협은 의뢰인이 가짜인 것 같다고 말한다. 강남 한복판에 그렇게 잘나가는 의사 아들이 허접한 짝퉁 시계를 차고 있었기 때문. 조각은 즉시 가짜 아들을 찾아가 윽박 지른다. 강봉회 왜 죽여달라 그랬어? 혼비백산한 놈이 내민 연락처로 전화를 거는 조각.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건 바로 투우의 목소리다.
애초에 조각이 수의사를 죽이게 만들려는 함정이었던 것. 조각이 숨을 헐떡이며 병원으로 뛰어오지만 모든 것은 투우의 치기 어린 헛소동이었다. 조각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이 미친 신입이 왜 이토록 자신에게 집착하는지. 그러다 투우의 심각한 꽃가루 알레르기 증상을 보고 까맣게 잊고 있던 과거의 한 조각이 뇌리를 스친다. 조각은 아주 오래전 투우의 아버지를 암살하기 위해 그 집의 가정부로 잠입해 생활했던 적이 있다. 어릴 적 엄마를 잃었던 외로운 꼬마 투우는 그녀를 친엄마처럼 맹목적으로 따랐었다. 투우가 학교에서 일찍 돌아왔던 바로 그날. 모든 퍼즐이 맞춰진 조각은 직감한다. 이제 그녀의 길었던 킬러 인생을 끝낼 시간이라는 걸. 하지만 이 세계를 완전히 떠나기 전 조각은 홍 여사의 한을 풀어주기로 결심한다. 담담히 인사를 남기고 조폭들이 거주하는 바를 찾아간다. 소란스러운 액션에 조폭 무리가 떼거지로 몰려오고 탈출구를 눈앞에 둔 바로 그 순간 소식을 접한 손 실장은 발을 빼며 개입을 차단하고 쓸모가 없어진 조각을 가차없이 파묻는 조폭들. 흙이 덮이는 절체절명의 순간 난입하는 투우. 상처투성이 조각을 그녀의 집으로 데려온 투우. 조각은 적개심을 거두고 그에게 따뜻한 밥을 차려준다. 까마득한 옛날 그 시절. 어린 투우에게 늘 밥을 차려주었던 것처럼. 미안하다, 도영아. 그럼 내가 왜 찾으라는지도 알았겠네. 하지만 말을 마치자마자 투우의 시야가 기우뚱한다. 조각이 미리 밥상에 수면제를 타놓은 것. 그녀는 쓰러진 투우를 조수석에 태우고 하지만 투우는 기적처럼 목숨을 건졌고 조각을 향한 애증은 걷잡을 수 없이 폭발한다. 결국 유치원 재롱잔치가 열리던 날 보란듯이 수의사의 딸을 납치해버리는 투우. 그놈이 노리는 건 나니까. 하지만 이는 시선을 끌기 위한 미끼였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틈을 엿보던 조각의 시선 끝에 반대편 건물 옥상에 선 투우가 들어온다. 아이를 구하기 위해 곧장 투우에게 달려가는 조각. 하지만 투우는 아이를 벼랑 끝에 내세워 그녀를 협박한다. 형 버려. 치열한 심리전이 오가는 사이 다시 말해봐. 투우가 아이를 내세워 다시 한번 그녀를 압박하자 조각은 씁쓸한 표정으로 총을 바닥에 버린다. 남들에겐 이토록 쉽게 마음을 내어주면서 왜 자신에게만 그토록 잔인하게 굴었는지. 그 수의사는 지켜줘야 될 대상이고 난 청소해야 될 쓰레기인가. 분노한 투우는 아이를 허공으로 밀어내며 조각이 지키려는 모든 것을 부숴버리려 한다. 사실 투우는 아버지의 죽음 따윈 관심조차 없었다. 오직 자신을 버려두고 떠난 조각에 대한 원망뿐. 그녀는 어린 투우가 태어나 처음 느꼈던 유일하고 따뜻한 엄마의 온기였으니까. 버림받은 기억에 폭주하며 칼을 휘두르는 투우.
결국 조각의 칼날이 투우의 급소를 파고든다. 이번엔 내가 이긴 거야. 당신 두고. 나도 따라가면 안 돼요? 내가 찾아갈게요. 너 왜 나한테 진작 말하잖아. 무서우니까. 무너져 내리는 투우를 끌어안으며 조각은 다짐한다. 얽혀있는 홍 여사의 복수를 모두 끝마친 뒤에 투우의 곁으로 함께 떠나주겠다고.